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이제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프랑스랑 영국에서는 이제 보통 선거권이 획득되는 이제 그러한 민주주의의 발전의 모습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가 또 확산이 되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 다루지 않았던 거 마저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미국 독립혁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21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이제 유럽의 문화를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그 전에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게 되면서 점점 이제 과학의 발달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에서의 발달이 더욱더 이제 막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 이제 계속해서 19세기의 과학기술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모습이 121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때 뭐 19세기에 여러 가지 발명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제 X선을 이제 렌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라듐 같은 것도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쵸? 유선 전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선 전화를 쓰지만 보통, 그치? 그거 전의 모습이죠. 유선 전화를 누가 개발했을까요? 그림에 다 나오네요, 답이. 그쵸? 기억에 벨이죠. 그래서 우리가 벨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에디슨이 뭘 들고 있습니까? 전구를 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도 발명하고, 또 그 아랫단락에 보면 다윈이 생물학에서 그쵸? 주장을 하죠? 진화론을 주장을 하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국주의 시기가 되면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세계에 적용해서 사회 진화론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적응한 자는 생존을 한다. 그렇지만 적응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이제 그런 것을 진화론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 아랫단락에 보면 다양한 또 이제 문화에 있어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세로 넘어오게 되면서 특히 18세기 프랑스에서 이제 계몽 사상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계몽 사상이 한참 유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성 대신에 감성, 사랑, 분노 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낭만주의가 또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낭만주의 사조가 이제 19세기 초반에 또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미술에 있어서도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려고 한대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그대로를 또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 자연주의. 또 미술에서는 자연주의에 이어서 화가의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힌트가 다 나왔네요. 뭘까요? 인상파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알고 있는 고흐 이런 작가들, 그치? 그런 인상파 대표적인 이제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해 사조가 19세기에 출현하게 되고 또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이 동반되었던 시기가 이 19세기 이제 유럽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우리 문제 풀어봤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 프랑스 시기에 이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참정권이 없었다. 성직자, 귀족, 평민 1, 2, 3신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그쵸? 평민이겠죠. 제3신분. 그쵸? 자, 이 단체에서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했어요. 여기서의 공화정이 포인트죠. 왕이 없는 국가체제. 그러면 국민의회가 아니라 국민공화정, 공회죠. 그쵸? 국민의회는 맨 처음에 이제 3부회에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이 안 되니까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하면서 만들었던 국민들의 대표, 그쵸, 모임이고, 국민공회는 이제 당시 이제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나서 이제 만들었던 국가, 이제 그 의회의 체제, 급진파들이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했던 것이 이제 국민공회였어요. 되게 복잡하니까 조금 구별해서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세요. 프랑스 혁명은 너무너무 복잡한 이런 사건의 순서들이 막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어떤 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를 물어보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통령정부가 수립됐대요. 그 다음에 공포정치 실시했대. 인권선언 채택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대. 여기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뭘까요? 바로 리을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회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들의 의견이 이제 왕에게 관철이 안 되니까 화가 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전국적으로 이제 프랑스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막 이제 지방에서도 봉건제 지주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회에서 두 번째 사건은 봉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디귿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회에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입법의회를 수립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를 펴나가지만 주변국들과 또 전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국난이 겹치게 되면서 입법의회에서 국민공회로 이제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모습. 그러면서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권력을 잡았던 국민공회의 로베스피에르가 이런 국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포정치를 실시하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은 니은. 그리고 나서 이제 공포정치를 실시하지만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로베스피에르를 처단하고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제1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서 통령 정부를 수립하는 모습. 그래서 답은 리을, 디귿, 니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하나가 더 있다면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게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되게 복잡한데 프랑스 혁명은 이 순서들을 되게 잘 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만. 그렇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아까 선생님이 뭘 실시했다고 했어요? 옆에 다 나와 있네요. 공포 정치를 실시했죠. 그래서 혁명의 위기를 이렇게 당시 혁명을 반대하는 기존의 이제 이런 권력자들을 다 처단하는 공포 정치를 실시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번 나폴레옹은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의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고 이것과 이것을 확산시켰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목이었습니다. 그쵸? 뭐뭐일까요? 모모주의. 그치? 하나는 모모주의, 자유주의. 하나는 민족주의. 그쵸?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 민주주의. 그치?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다른 이민족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민족만의 어떤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이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전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세요. 2월 차티스트 운동 철혈 정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세금에 의한 군비 증강을 주장했다. 그쵸? 이거는 3번입니다.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센의 당시 대표였던 비스마르크가 그쵸? 강력한 철혈 정책을 이제 주장을 해서 철과 혈로만 군비를 증강해서 전쟁으로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거 기억과 3번을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된 것은
프랑스의 2월 혁명이었습니다. 7월 혁명이 먼저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펀 군주정이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마지막 2월 혁명에서 이제 완전히 왕이 없어지고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모든 성인 남자가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마지막 차티스트 운동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던 운동이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영국이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선거권을 얻게 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노동자 협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운동의 이름이 차티스트 운동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니은, 디귿, 기역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인 미국의 이제 독립혁명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선생님 자꾸 더듬네요. 자, 여기 여러분들 지도 우리 이제 익숙하죠? 시험도 보고 해서 보세요. 지금 여기가 영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을 그치 무대로 한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미국이죠. 그쵸? 오늘날의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사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영국에서요. 이제 식민지를 이 지금 북아메리카 요쪽 부분 여기 요 부분에 한 13개의 식민지를 한 17세기 무렵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국 사람이 많이 건너갔었어요. 이제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때 영국이 막 국교회를 강요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 사람이 여기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로 많이 건너가서 그쪽에서 이제 식민지 건설하고 나름 자기네들끼리 의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자치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국인 영국의 간섭이 그게 크게 많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자치적으로 이들이 나라를 꾸려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초반에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한 거는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간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독일의 통일할 때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주도해서 이제 오늘날의 독일이 됐고 오스트리아는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제 게르만족의 이제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어떤 뭐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어떠한 지역을 이제 놓고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이 두 나라만 한 게 아니라 뭐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참전을 해서 약간 국제전의 양상이 되었던 것이 7년 전쟁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참전을 했냐면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지배권을 놓고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7년 동안 이제 이 나라들이 엉켜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영국의 입장에서 이제 재정적인 지출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중상주의 정책이 강화됩니다. 이거 뭐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죠?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국가가 상업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야 니네가 알아서 상공업 행위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당시 국가가 나서서 뭐 공물법 그다음에 항해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것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처럼 중상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어느 정도 자치권이 굉장히 이렇게 막 컸었는데 얘네들한테 자꾸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이제 메꾸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뭐 이때 걷었던 세금이 인지세라고 해서요. 뭐 신문이나 서적 혹은 증서 이런 것들을 문서를 이제 만들 때 거기에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이걸 발행하려면 그래서 이러한 인지세법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세금을 부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자치를 누리다가 이게 뭔 일이야, 그치? 그래서 이들이 대표 없는 곳에, 그러니까 당시 영국의 그런 의회에 이 식민지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가 없는, 그 대표가 우리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과세를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식민지에서 이러한 그치 세금 과세하는 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렇게 식민지에서 계속 반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인재세를 폐지를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거에 또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본국이었던 영국과 식민지 간의 대립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 빵 하고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된 이제 계기는 뭐였냐면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얘는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122페이지 아랫부분에 이제 그림과 함께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당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차, 뭐 마시는 차죠, 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없어서 막 이제 못 먹는,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이제 차를 수입해서 먹고 했는데 이제 영국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이제 식민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자원이나 혹은 그들에게 뭘 팔거나 하는 그런 이제 이게 뭐 중심 그 역할을 하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차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튼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 동인도 회사가 점점 되게 힘들어지게 된 거죠. 파산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영국에서는 이 동인도 회사를 살릴 목적으로 이 차를 이 동인도 회사만 팔 수 있게끔, 그리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관세를 없애서 식민지에 독점적으로 이 차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이 동인도 회사에게 영국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식민지에서 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자기가 어렵게 이제 이런 차를 판매하는 곳에 가서 수입을 해서 이 식민지에다가 이거 차를 팔아야 되는데 동인도 회사가 독점적으로 식민지에 차를 자기네들이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773년에 미국 식민지였어요. 보스턴 항에, 보스턴 차 사건이잖아요. 이 제목이.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는, 한마디로 동인도 회사가 실어다 나른 그 차를 엄청나게 많이 싣고 있는 그 배가 있었는데 이 배를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급습을 해서 그 배 안에 있었던 차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본국, 영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차를 엄청나게 많은 340 이상자래요. 이 홍차를 다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대립은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히 터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영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식민지를 탄압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자 13개의 식민지 대표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대륙 회의를 이제 열고 당시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해요. 본국하고.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 조지 워싱턴을 이제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들이 독립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776년 7월 4일 날.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얘네가 약세였어요. 영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치? 근데 당시 영국과 이제 국제적으로 라이벌의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이제 독립전쟁을 적극 지원해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세가 이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13개의 주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이제 파리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1783년에. 그러니까 이 1776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전쟁이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 기억나요, 여러분들?
당시 루이 16세가 3부회를 소집하게 됐던 게 이렇게 미국의 독립혁명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세금을 거두려고 3부회를 소집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런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쵸? 여기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아래 보면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또 펜을 안 해놨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는 전혀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던 건데 보세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인간의 평등, 그치?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해서, 그치?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치?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한마디로 이거를 천부권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부여한 권리. 인간의, 그치? 행복 추구권, 자유권, 생명권, 뭐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정보이든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정보를 바꾸거나 없애고 인민의 안전과 행복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권리다. 이건 너무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국가의 주인은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왕의 권한은 하늘이 부여한, 그치?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우리, 이런 개인들의 생명, 평등권, 행복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치 지켜내기 위해서 당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의 그냥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권한을 그치 침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어떻게 해 갈아치울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권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게 당시로서는 너무나 그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민주적인 그치 발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아래에 글 한번 볼게요. 1번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말해봐라. 정당한 권력을 어디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그 권력이 생겨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2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국 독립선언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를 서술해보자. 그쵸? 여기 선생님 아까 위에 밑줄 치세요. 거기 다 나와 있네요. 그쵸? 인간의 평등권, 그 다음에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 그치?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빼앗길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칙, 인간의 권리, 그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 그치? 그런 국민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권리, 이런 것들이 여기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게 먼저 발표가 되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의 인권선언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한 인권선언 발표할 때 이 미국의 독립선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프랑스의 인권선언보다 먼저 있었던 게 미국의 독립선언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 독립혁명이 이제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게 되면서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민주공화국. 그러면서도 당시 하나의 사실 지금도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죠. 그쵸? 여러 개의 이제 이 주가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연방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계 최초의 연방 공화국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연방 공화국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권리는 백성들에게 있다. 주권제 및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죠.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람 이 모든 권력이 분리가 되어 있는 삼권 분립의 원리 그다음에 각 주에서는 자치를 인정하고 공통된 하나의 연방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주에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체제로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미국 독립혁명은 독립혁명이기도 하지만, 그쵸?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배운 프랑스 혁명, 또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는데 이 미국의 독립혁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24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글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독립 후 미국의 13개의 주의 대표들은 각 주의 광범한 자치를 허용했어요. 그쵸? 각각 주들이 각각 자기가 알아서 다스리는 거죠. 자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중앙에 통합적인 연방 정부를 뒀다는 거죠. 하나의, 그치?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각각의 주가 자치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또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연방 정부의 권한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그치?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의 진짜, 그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명시했다. 밑줄 치세요, 얘들아. 자, 여기 삼권 분립의 원칙.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의 원리. 그쵸?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지만 통합적인 연방정부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후 수정조항에서는 연방의회의 국교 설립 금지와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거는 영국 같은 경우는 나라의 종교가 있었잖아요. 영국 국교회에서 이런 것들 종교의 막 어떠한 강압 때문에 이걸 피해서 당시 식민지로 건너온 사람들,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주를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된 법이죠. 정교 분리의 원칙 밑줄 치세요. 당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한마디로 자유로운 그치 종교 활동을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정된 연방 헌법에 따라 역사상 최초의 밑줄 치세요.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였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그죠? 탄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 수립을 최초의 민주공화국의 탄생으로 보는 이유는 요 위에 다 선생님 밑줄 치어준 내용이죠. 삼권 분립의 원칙이 나타나고 국민 주권의 원리가 나타나고 정교 분리, 그치? 여러 가지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최초의 민주공화국의 탄생으로 보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선생님 수업 좀 짧게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124페이지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 어떠한 이제 변화를, 발전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나름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전쟁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뉜 남북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